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두 선수가 서로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한 사람은 화를 다스릴 줄 몰랐고 한 사람은 세상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MLS, LAFC, 손흥민과 부한가. 누군가는 그들을 그라운드 위의 형제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심이 언어를 이긴 이야기,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아침 햇살이 잔디 끝에 맺힌 물방울을 번쩍이게 했지만 훈련장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LA의 하늘은 여느 때처럼 맑았고 바람은 가볍게 골대를 스쳤습니다. 그런데도 공이 스터드에 맞아 튀어오를 때마다 그 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취재 가방을 벤치 옆에 내려놓고 한동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웜업 음악도 장난 섞인 야유도 누군가의 과장된 웃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손흥민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15년째 축구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팀이 살아 움직일 때 나는 소리,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 흐르는 냄새를 몸이 먼저 압니다. 그날 공기는 분명 달랐습니다. 늘 중앙 라인 근처에서 동료들의 어깨를 두드리던 그가 보이지 않았고 스태프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출석 명단이 프레스룸 모니터에 떴지만 익숙한 이름칠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감기련이 했고 둘째 날은 회복 훈련 중이겠거니 넘겼습니다. 사흘째가 지나자 기자들의 펜촉은 같은 단어 위에서 멈췄습니다. 왜 지금? 클럽은 휴식 차원이라는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짧고 안전한 문장. 그러나 제가 배운 건 짧은 문장은 길게 이어지는 이야기를 감추기 위해 만들어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코칭 스태프는 미소로 답했고 동료 선수들은 곧 돌아온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 곧이 언제인지 묻자 모두가 시계를 보되 아무도 시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자실 공기는 오후로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동료들은 낮은 목소리로 가능성을 나열했습니다. 내부 갈등, 계약, 컨디션 혹은 사적인 사정. 저는 메모장을 펼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팀의 리듬을 만드는 사람의 이탈 그 파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그러다 한 장의 사진이 타임라인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공식 촬영으로 알려진 단체 사진, 모두가 웃고 있는 프레임 속에 그가 없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질문은 숫자처럼 불어났습니다. 해질녘 카페테리아 구석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트레이를 닦던 스태프 하나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부한가의 인터뷰가 돌연 취소되었고 MVP를 둘러싼 미묘한 감정선이 있었다고. 저는 펜을 멈추고 그 말을 여러 번 속으로 굴렸습니다. 둘은 스코어보다 먼저 서로를 보는 콤비였습니다. 패스의 속도, 첫 터치의 각도, 시선만으로 가능한 연결 그 호흡을 저는 수십 번 기사로 써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고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통계보다 오래 쌓여야 얻는 것인데 균열은 늘 한순간에 벌어지니까요. 의상 신호는 다른 곳에서도 보였습니다. 손흥민의 계정은 며칠째 멈춘 채였고 부한가의 타임라인에는 검은 이미지만 한 장 올라왔습니다. 빛도 형태도 없는 화면 아래 적힌 문장 하나. Sometimes silence is louder. 그 짧은 영어 문장은 소음보다 더 큰 진동으로 가슴을 울렸습니다. 침묵이 더 시끄럽다 분노일까요? 슬픔일까요? 혹은 설명을 거부하는 방식의 구조신호일까요? 저는 그 문장을 노트 상단에 옮겨 적고 굵은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날 훈련은 일찍 끝났습니다. 선수들은 세 사람 단위로 흩어졌고 코치진은 전술판을 들고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필드에 홀로 남은 공 몇 개가 바람에 굴러가더니 사이드라인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그 공 하나를 발끝으로 멈추고 석양이 기울어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랫동안 소리로 가득 차 있던 이곳이 이렇게 비어 보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취재 수첩 첫 페이지에 저는 새 제목을 썼습니다. 사라진 웃음, 남은 질문. 다음 줄에는 체크박스를 그려 단서를 정리했습니다. 공식 코멘트 휴식. 단체 사진 당일 불참. 부항과 인터뷰 취소. 검은 사진 업로드. 라커룸 기류 미확인. 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핵심은 관계. 통계가 아니라 마음.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던 참에 저는 유턴해 다시 관중석 아래 그늘로 들어섰습니다. 훈련장을 비스듬히 가르는 빛이 좌석 등받이에 사선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결장 뉴스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오해가 있다면 그 끝에는 반드시 대화가 있을 것입니다. 대화가 있다면 그 시작엔 늘 누군가의 작은 제스처가 먼저 놓입니다. 노트북을 열었지만 첫 문장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나열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진실을 적는 건 언제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커서를 깜빡이는 화면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수첩을 다시 펼치고 마지막 칸을 채웠습니다. 이야기의 중심 신뢰. 그리고 조용히 컴퓨터를 닫았습니다. 아직은 기록할 때가 아니라 듣고 볼 때였습니다. 차에 오르자 라디오에서 현지 스포츠 토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행자는 농담처럼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만약 결승을 앞둔 시점이라면 당신은 누구의 손을 먼저 잡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100m 너머로 훈련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라운드 위로 긴 그림자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 끝에서 누군가의 짧은 문장이 곧 우리 모두의 긴 이야기가 되리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밤하늘은 시를 쓰기 좋은 색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수첩을 펼친 채 불을 끄고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질문이 답을 불러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크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한 문장이 시즌의 결말을 바꿉니다. 그 한 문장을 저는 곧 만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루의 취재를 마치고 집에서 늦은 저녁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다 뭔가 예감이 스쳤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이. 인터뷰에서 부항가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그 한 문장에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자의 직감이 작동했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클럽 내부자라고만 소개했습니다. 그날 경기 후 믹스존에서 손은 평소처럼 차분했죠. 팀워크, 동료들,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부항가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부항가의 이름, 그가 팀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는 저로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라커룸에는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승리의 함성이 가라앉은 뒤 샤워기 물소리만이 공간을 메웠습니다. 누군가는 신발끈을 풀며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수건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부항가는 벤치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은 그의 얼굴을 반쯤만 비췄습니다. 그는 유니폼 상의를 천천히 벗더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조차 언급 안 해? 누가 들은 건 아니지만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라커룸을 떠난 그의 뒷모습은 무거웠고 공기마저 얼어붙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훈련 중에도 그 벽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패스의 속도가 미묘하게 어긋났고 서로의 시선은 엇갈렸습니다. 코치가 타이밍 다시 를 외칠 때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부항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이 발끝에서 흘러나갔고 작은 실수가 팀 전체의 리듬을 흔들었습니다. 기자석에서 보던 사람들은 눈치챘을 겁니다. 둘이 요즘 좀 냉랭하네. 호흡이 예전 같지 않다.
그 말이 입에서 입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둘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불편함을 감추려 했고 부안가는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프로 선수라면 감정보다는 결과를 보여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팬들 앞에서는 여전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얇은 유리처럼 금이가 있었습니다. 찰나의 반사광 아래선 빛났지만 조금만 힘이 가해지면 깨질 것 같은 불안한 빛이었죠. 하루는 한 코치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프로들은 감정을 숨깁니다. 하지만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감정은 눌리면 눌릴수록 깊이 스며들죠.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부안가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늘 활기차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공을 차기 전 잠깐 눈을 감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마치 뭔가를 누르고 있는 사람처럼. 그를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안가는 손흥민을 존경했습니다. 그의 성실함, 겸손, 리더십, 경기장 안에서의 집중력, 모든 걸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꼈습니다. 완벽한 사람 옆에 서는 건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매일 마주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요. 그는 인터뷰에서 손은 완벽해서 외롭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말엔 작은 고백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부족해 보인다.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존경이 만들어낸 외로움이었습니다. 모두가 손흥민을 칭찬했습니다. 팬들도 언론도 감독도. 부안가는 자신이 팀의 한 축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늘 손흥민과 부안가가 아니라 손흥민의 팀으로 불렸습니다. 그 문장 속에서 그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팀을 위해 뛴다. 그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완전히 잠재울 순 없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더 해야 인정받을까? 그 질문이 스스로를 갉아먹었습니다. 기자로서 저는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존경과 질투는 늘 붙어 다니니까요. 빛나는 사람 옆에 서면 그 빛이 따뜻하면서도 눈부셔서 아픕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부안가의 SNS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검은 화면 아래에 달린 댓글 수천 개.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아요 하나만 눌렀습니다. 그 조용한 클릭이 그 어떤 말보다 큰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해는 말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에서 자란다. 그리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존중했기에 생긴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가 곪기 전에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손은 내밀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두 사람 사이의 벽을 조금씩 더 단단하게 굳히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침묵 속에서 결승전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손흥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전 11시 LAFC 클럽하우스 내 미디어룸. 유리병 너머로 햇살이 비쳐들었지만 그 빛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카메라 삼각대가 빽빽히 늘어서 있었고 플래시가 예열처럼 깜빡였습니다. 기자들의 노트북 키보드 소리가 바람결처럼 흘렀습니다. 공기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그는 오늘 어떤 말을 할까? 손흥민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검정 수트 차림, 단정하게 빗은 머리, 그리고 어딘가 피곤한 눈빛. 그는 단상에 오르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기자회견장은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셔터를 눌렀고 공기 중에는 전구 냄새와 긴장된 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첫 질문을 받자 한 기자가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안가 선수와의 불화설 사실입니까? 질문이 끝나자 회의실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키보드 탁건음도 숨소리도 멈췄습니다. 저는 무심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단 몇 초가 지나갔을 뿐이지만 그 몇 초가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손가락을 모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기장은 감정의 공간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보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순간 플래시가 연속적으로 터졌습니다. 그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기자들은 동시에 노트를 열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탓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짧은 문장 속에서 그는 오해를 품은 상대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신뢰. 그 단어 하나가 이 회견의 주제이자 이 팀의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상대팀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지만 금세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인터뷰에서 부안가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건 제 실수였습니다. 그 친구가 상처받았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제가 먼저 다가갔어야 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의 카메라가 작게 딸칵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말했으니까요. 변명 대신 진심으로, 언어 대신 행동으로.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빛에 젖은 눈동자,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무게. 손흥민은 완벽한 선수로 알려져 있지만 그날의 그는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회견이 끝나자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리만큼 길게 이어졌습니다. 플래시가 꺼진 회견장에는 여전히 그의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정보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저는 노트를 덮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제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경기장은 사실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팀이 흔들릴 때 필요한 건 전술도 전략도 아닌 진심이라는 것을요. 카페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저는 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커피 향이 퍼지는 조용한 공간에서 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경기장은 감정의 공간하지만 감정보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회복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부안가를 향해 그리고 팀 전체를 향해 말한 겁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믿고 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붉게 비추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았다. 대신 기다렸다. 그리고 조용히 노트를 닫았습니다. 그날 기자회견장에서 세상은 불화설을 들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신뢰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클럽 숙소의 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았습니다. 결승전 이틀 전 선수들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바람이 간헐적으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지만 누구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저는 취재차 숙소 근처 호텔에 묵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를 넘긴 시각, 로비의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조심스러웠고
그 얼굴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엘리베이터 숫자판 위에 잠시 머물렀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려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무겁고 오래된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던 그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를 따라 몇 걸음 뒤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봉투엔 파란 잉크로 쓰인 작은 글자가 보였습니다. D, B, 부안가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잠시 후 3층 복도 끝. 손흥민은 부안가의 방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아래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안쪽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추고 대신 봉투를 조심스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고른 뒤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는 봉투 위에 손가락으로 칠자를 그리듯 쓸어내리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엔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돌덩이를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그가 사라진 뒤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몇 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부안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트레이닝복 차림이었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문 앞에 봉투를 발견한 순간 그는 잠시 굳어섰습니다. 그의 손끝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2D, B 프롬 7. 짧은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흰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글씨는 단정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경기장은 경쟁의 장소지만 우리에겐 함께 뛴 시간의 무게가 더 큽니다. 내가 미처 내 이름을 불러주지 못한 건 무심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이었어요. 넌 내 파트너이자 이 팀의 중심이야. 그리고 이번 결승전의 주인공은 너야. 넌 메인이야. 부안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소리내어 따라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이르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편지를 다시 폈습니다. 글씨 위에 손가락을 얹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메인이야? 그 짧은 단어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한참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넌 메인이야. 그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뢰의 복구 그리고 용서의 언어였습니다. 부안가는 침대맡에 편지를 올려두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가 답할 차례군.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고 도시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메시지를 썼습니다. 리더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내일 경기장에서 대답하겠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일 보여주자.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그는 불을 껐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부안가는 편지를 품에 넣은 채 잠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 공이 천천히 공중을 가르며 손흥민의 발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습니다. 그날 밤 팀은 잠들어 있었지만 한 장의 쪽지가 조용히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오해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결승전의 아침, LA는 유난히 맑았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하늘은 깨끗한 파란색으로 비어 있었습니다. 훈련장 대신 경기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장난을 치지 않았고 음악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선수들은 각자의 이어폰을 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했고 누군가는 가족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스치자 그는 살짝 눈을 떴습니다. 가방 안에는 단 하나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자신이 직접 써서 부안가에게 건넨 편지의 복사본. 그는 그것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넌 메인이야. 짧은 그 문장을 다시 읽는 순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 경기장에 도착하자 수만 명의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관중석에는 한국 국기와 아프리카 깃발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SON, BOUANGA. 두 이름이 번갈아 외쳐졌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도 경쟁의 냄새보다 하나의 팀을 응원하는 함성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킥오프 직전 선수들은 원형으로 모여 손을 맞잡았습니다. 감독이 말했다. 오늘의 주제는 한 단어다. 신뢰.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골을 넣든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모두입니다. 그 말에 부안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둘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엔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초반은 팽팽했습니다. 상대팀의 수비는 단단했고 LAFC의 공격은 번번이 막혔습니다. 부안가가 전반 중반에 결정적인 찬스를 얻었지만 골키퍼의 손끝에 걸렸습니다. 관중석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그때 손흥민이 다가가 부안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넌 준비돼 있어. 그 말에 부안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반 34분. 스코어는 1대1, 경기 종료까지 10분 남짓.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아 측면으로 돌파했습니다. 상대 수비수 2명이 따라붙었지만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순간 부안가가 중앙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손흥민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마주친 찰나 패스가 날아갔습니다. 공은 한 줄기 빛처럼 부안가의 발끝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한 번의 터치로 수비수를 제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터치. 공이 골망을 갈랐습니다. 경기장은 폭발했습니다. 관중석의 깃발이 동시에 흔들렸고 해설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GOAL, BOUANGA, 어시스티드 바이 선 HEUNG-민. 부안가는 두 팔을 벌려 함성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 손흥민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짧은 포옹, 그리고 고개를 맞댄 채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지난 일주일의 모든 오해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콤비가 되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LAFC의 우승. 하늘 위로 폭죽이 터졌고 선수들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기자석에 앉아있던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회복, 신뢰의 복원, 그리고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상대 위 부안가의 이름이 먼저 불렸습니다. 오늘의 MVP 데니스 부안가. 관중석이 환호로 뒤덮였습니다. 그는 트로피를 받아들었습니다. 황금빛 조명이 반사되어 눈부셨습니다. 그는 잠시 트로피를 바라보다가 옆에 서 있던 손흥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트로피를 두 손으로 들더니 조용히 손흥민에게 내밀었습니다. 넌 메인이야. 손흥민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부안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니, 우린 메인이야. 관중들은 환호했고 그 순간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트로피를 함께 들어올린 두 사람. 황금빛 조명 아래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날 밤 LAFC의 트로피보다 더 빛났던 건 신뢰라는 이름의 상이었습니다. 저는 기자석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마지막 문장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트로피의 주인은 하나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완성됐다. 결승전이 끝난 그날 밤 경기장 조명은 꺼졌지만 함성의 잔향은 여전히 공중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에 남은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두 선수가 트로피를 함께 드는 장면을 반복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석에 앉은 채 펜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잉크가 번져 있었고 손끝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떤 문장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사로만 담기엔 너무 인간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플래시가 꺼지고 관중석의 불빛이 하나둘 사라질 때쯤 손흥민과 부안가는 여전히 시상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기자단은 이미 대부분 철수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 남아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트로피를 내려놓은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그 말에 부안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배운 게 훨씬 많아요. 형. 그 짧은 대화가 밤 공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경쟁자가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인정한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기장 스피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천천히 트로피의 불빛이 꺼지고 남은 건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는 두 사람의 실루엣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내가 기록해야 할 건 득점이나 순위가 아니라 신뢰가 복구되는 순간의 인간이라는 걸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SNS에는 이미 수많은 영상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부안가 손흥민에게 MVP 트로피를 양보하다. 트로피보다 값진 포옹. 넌 메인이야 스포츠가 준 가장 아름다운 순간. 댓글에는 수천 개의 언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어,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심지어 아프리카 토착어까지. 언어는 달랐지만 감정은 하나였습니다. 이게 스포츠다. 리더십의 교과서. 그의 눈빛에서 인간을 봤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정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승리의 비밀. 트로피보다 빛난 마음. 아니, 그 어느 것도 이 장면을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특별기구 트로피의 주인은 두 명이었다. 손흥민과 부안가, 신뢰의 복원. 기사를 쓰는 동안 제 손끝은 묘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자가 아니라 목격자였습니다. 한 사람의 겸손이, 한 사람의 용기가, 한 팀의 문화를 바꾼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었으니까요. 새벽 5시, 기사가 발행되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감동했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고 외신들은 제 기사를 인용하며 경쟁이 아닌 존중, 그것이 진짜 스포츠맨십이다라며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유명 스포츠 평론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손흥민은 득점보다 더 큰 골을 넣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얻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일에 수십 년을 바쳤지만 그날만큼 기자라는 직업이 자랑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구단은 두 선수의 사진을 공식 SNS에 올렸습니다.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부안가가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사진. 캡션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빛났다. 좋아요 수는 하루 만에 10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 밑에는 전 세계 팬들이 남긴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이 두 사람 덕분에 오늘을 기억한다. 신뢰가 이긴 경기였다. 서로를 완성한 두 별. 며칠 뒤 손흥민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SON이라는 이름이 적힌 피켓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부안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짧게 웃었습니다. 다음엔 내가 나보러 와. 약속이요, 형. 그들은 악수 대신 포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됐습니다. 저는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떠오르는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었습니다. 그 빛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기사의 끝을 다듬었습니다. 경기의 승패는 잊힐 수 있다. 그러나 신뢰의 장면은 기록된다. 그것은 점수가 아니라 마음의 역사다. 노트북을 덮으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늘의 기사로 누군가의 하루가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새벽 손흥민과 부안가의 이름이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1위는 그들의 대화였습니다. 넌 메인이야. 아니, 우린 메인이야. 그리고 저는 조용히 이렇게 썼습니다. 신뢰는 경기장에서 만들어지지만 그 울림은 세상을 바꾼다. 새벽 5시 반 LA공항의 활주로는 푸른빛 안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금빛 햇살이 구름 사이로 천천히 새어나오고 있었죠. 결승전 다음 날 손흥민은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의 비행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의 경기를 마무리한 사람의 조용한 귀가였습니다. 탑승 게이트 근처엔 여전히 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각자 손에는 손흥민의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로 인사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소년이 내민 공에 사인을 하며 말했다. 이 공은 꼭 친구랑 나눠 써야 해요.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습에 주변 사람들도 웃었습니다. 그 짧은 장면이 마치 결승전의 여운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객실 안은 잔잔한 조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점점 작아지는 활주로와 여전히 팬들의 플래카드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비행의 특별 손님은 LAFC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승객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석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손을 흔들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 비쳤습니다. 이륙 후 기내가 안정되자 그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결승전에서 받은 트로피 모형 하나와 그날 밤 부안가가 직접 써서 건넨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글씨는 투박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형, 고마워요. 그날의 쪽지는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경기장에서 당신의 눈빛을 보고 알았어요. 우린말이 달라도 마음은 같다는 걸요. 언젠가 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는 내가 먼저 넌 메인이야라고 말할게요. 손흥민은 그 편지를 읽고 한동안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옆 좌석에 놓인 물컵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말은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지나던 중 객실 불빛이 모두 꺼졌습니다. 사람들은 잠들었고 기내는 고요했습니다. 그때 승무원이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손 선수, 어제 경기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희도 그 장면 보고 울었어요. 그는 잠시 놀란 듯 웃으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울었어요. 승무원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말 진심이었죠? 우린 메인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트로피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승무원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손흥민은 자리로 돌아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짙푸른 하늘 아래 구름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상공에 다다랐을 무렵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비행기 모드가 해제되자마자 도착한 메시지 하나. 브러더, I kept my promise. You are my main. 보낸 사람은 부안가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린 이제 같은 팀이야. 마음의 팀. 비행기가 착륙하자 활주로에 아침 햇살이 반사되어 눈부셨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터미널로 걸어갔습니다. 입국장 유리문이 열리자 수많은 취재진과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날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비출 때 그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진심은 언어를 넘어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그 말의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 밝은 빛 속에서 손흥민은 눈을 가볍게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엔 피곤함 대신 따뜻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 뉴스에서는 그가 들고 온 트로피보다도 넌 메이니아로 이어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더 길게 다뤄졌습니다. 어떤 앵커는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신뢰는 경기에서 시작됐지만 그 울림은 이제 국경을 넘었습니다. 호텔 창가에 앉은 손흥민은 창문 밖 불빛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부안가의 쪽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조용히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작은 진심이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그 쪽지를 트로피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물건 사이로 스며든 빛이 마치 한 줄기의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언어보다 강하고 신뢰는 국경을 넘는다.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리라이팅 약 2,500자 완성본. 계절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LA에는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햇살은 부드러워졌고 훈련장에는 다시 선수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 듯 보였지만 그날의 기억만큼은 누구의 마음에서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훈련장 한쪽 벽에는 여전히 한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트로피를 주고받는 손흥민과 부안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그들의 손이 겹쳐진 그 순간 누군가가 눌러 찍은 셔터 한 번이 영원히 되었습니다. 그 사진은 이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팀 전체의 신념이자 정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은색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지금도 모든 방문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숨을 고르게 됩니다. 기자로서 수백 번, 수천 번의 경기를 취재했지만 그 어떤 드라마보다 진실했던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날의 결승전은 단순히 승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많은 용기와 시간이 필요한가, 그것을 보여준 한 편의 다큐멘터리였죠. 손흥민과 부안가는 여전히 함께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호흡이 맞았습니다. 패스 한 번이면 서로의 의도를 알았고 시선만으로도 공격의 리듬이 이어졌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리버스 트로피 콤비라 불렀습니다. 경쟁이 아닌 양보로, 승부가 아닌 신뢰로 만든 새로운 전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도 취재를 위해 훈련장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훈련을 마친 부안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자님, 그 기사 봤어요. 우리 둘 사진 있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이야기죠. 난 그저 옆에서 적었을 뿐이에요. 그는 손흥민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을 이해 못했어요. 진심은 언어를 넘는다는 말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말보다 더 큰 게 있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자는 언제나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배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사람으로서 울컥했습니다. 진심은 취재로 포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직 마음으로만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손흥민은 한자선 축구대회에 참가하고 있었죠. 그는 아이들과 함께 공을 차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한편 관중석 맨 앞줄에는 한 남자가 모자를 눌러 쓴 채 앉아 있었습니다. 부안가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흔들었고 손흥민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멀리서도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언어가 아닌 마음의 눈으로요. 경기가 끝난 뒤 부항 가는 기자들을 피해 몰래 손흥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손흥민이 라커룸에 남겼던 그 쪽지와 같은 글귀가 새겨진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형, 이번엔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 둘 다 갖자고. 팔찌 안쪽에는 새겨져 있었습니다. 넌 메인이야. 그리고 우린 팀이야. 손흥민은 말없이 팔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의 팔목에 팔찌를 채워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작은 박수 소리가 이상하게도 울림이 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 문장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글을 쓰는 내내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숙제를 마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기사는 다음 날 아침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기사가 아니다. 두 사람 덕분에 나도 친구에게 사과했다. 신뢰는 진심으로 되돌아오는 법. 댓글을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전염된다는 걸요. 한 사람의 용기가 또 다른 사람의 화해를 이끌어내고 그 화해가 또 다른 이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걸요. 그것이 바로 감동의 구조였습니다. 몇 달 뒤 LAFC 구단은 팬들에게 작은 포스터를 배포했습니다. 그 사진 아래에는 다시 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팬들은 그것을 SNS 배경화면으로, 휴대폰 잠금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문장은 이제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자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포스터를 제 책상 앞에 붙여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그 문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진심이었는가? 그 질문이 저를 더 좋은 기자로,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경기장에서 또 다른 두 사람이 이 이야기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손을 잡을 거라고요. 그때도 저는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노트북을 들고 다시 한 줄을 쓸 준비를 하며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 문장은 끝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를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